이제 한 달 후면 딸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9년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딸이었습니다. 엄마, 또 내 방에 들어와 있었어? 언제 왔는지 딸이 방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 영주, 너 언제 왔어? 엄마, 뭔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있었길래 딸이 들어온 것도 몰라? 생각은 그냥 네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거지. 왜? 내가 결혼해서 엄마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 서운하기도 하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좋기도 하고.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에이, 엄마, 결혼해도 나 엄마 보러 자주 올 거야. 자주 온다고 구박이나 하지 마. 딸은 크면 엄마와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딸 영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친구처럼 제 말벗이 돼주기도 하고 때론 고민 상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빛이 많이 안 좋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엄마, 왜 한숨까지 쉬고 그래? 모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너 재숙이 아줌마 알지? 재숙이 아줌마? 아, 길 건너 아파트 사신다는 분? 그래. 일주일 전에 너 병원에서 만났다면서?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 하길래 인사했더니 재숙이 아줌마더라고. 그래서 그날 아줌마가 너한테 무슨 부탁을 하던? 그게 시아주버님이라고 했나? 아무튼 가족 중 한 분이 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나보고 담당 교수님께 수술 일정 좀 당겨달라고 부탁해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레지던트 1년 차가 무슨 힘이 있다고. 게다가 요즘 그런 청탁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나 보네. 왜? 재숙이 아줌마가 그 일로 엄마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어? 아니, 차라리 서운했다고 툭 터놓고 얘기를 하지. 말을 빙빙 돌리면서 글쎄 은근히 네 험담을 하더라니까. 내 험담을?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데? 의사면 뭐하냐. 여자가 좀 꾸밀 줄도 알고 남들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래야 한다면서. 엄마, 그 정도면 대놓고 내 욕을 한 건데? 그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커피값은 잘난 네가 내라. 그러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다니까. 아유, 우리 엄마, 아줌마가 딸 험담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나 보네. 그래, 내 딸이 뭐가 어때서? 바빠 안 꾸며서 그렇지. 내 딸이 얼마나 예쁘고 속이 깊은데. 그럼, 엄마 딸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지. 그러니까 엄마, 그런 얘긴 한쪽 귀로 흘려버려. 재숙이 아줌마가 심술 부렸던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다 엄마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속상했던 일도 딸과 나누고 나면 어느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해 집을 떠난다고 하니 한편으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엄마, 그렇게 서운하면 나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엄마랑 살까? 아유, 됐네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밥 먹자. 병원 일 하랴 결혼 준비하랴 영주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사돈댁에서 결혼을 서둘렀으면 하더라고요. 사부인, 애들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시킵시다. 지금 결혼해도 애 낳고 그러려면 빠른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비 사부인은 당신 아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자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성하였습니다. 전 딸 영주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 결혼했으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병원 일로 바빠 얼굴 보기 힘든 딸인데 결혼이 영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면 살림은 여자가 도맡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휴, 사부인. 요즘 누가 살림을 여자가 혼자 하나요? 그런 걱정 마세요. 그럼요, 어머니. 영주 바쁠 땐 제가 할 겁니다. 아니,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도맡아 할게요. 서글서글한 예비 사위의 장담에 안심이 됐기 때문이었을까요? 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결혼시키겠다는 고집을 꺾고 전 승낙을 했습니다. 영주야, 괜찮겠어?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일이 많아질 텐데. 괜찮아, 엄마. 오빠도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고 어머님도 한 번씩 오셔서 집안일 해준다고 하셔. 사부인이? 그런 말씀도 하셔? 엄마. 그러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건 딸 영주의 바람이었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던 영주는 온전히 집중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막이가 돼주었던 건데 사돈댁의 성화를 저도 이길 수 없었나 봅니다. 결혼식 준비는 물 흐르듯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자는 양가의 합의로 신혼집과 가구며 냉장고, 세탁기 같은 살림살이 등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 가고 있었죠. 사부인도 그렇고 저 역시 아이들이 좋다면 오케이였습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딸 결혼 준비가 마무리돼 가려나 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영주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더군요. 말수도 줄고 말입니다. 영주야, 얼굴이 왜 그래? 박서방이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 쉴게, 엄마. 처음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병원 일에다 결혼 준비까지 지치지 않을 리가 없다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에 나왔더니 영주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딸 방문을 노크했는데요. 울음소리가 잠잠해지더군요. 당장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날 밤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는 걸 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영주는 제 딸이지만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 자존심 때문에 엄마인 저도 맘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영주야, 뭐 때문에 그래? 엄마도 이유를 알아야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생전 결석 한 번 안 턴 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선 학교에서 조퇴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딸이 아파 조퇴를 하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네? 영주가 아파서 조퇴를 했다고요? 네, 어머니. 영주 아직 집에 안 들어왔나요? 4교시 끝나고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바로 돌려보냈는데요. 아, 네네. 제가 방금 집에 들어와서요. 영주가 방에 있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선생님께는 대충 둘러댔지만 그날 영주는 저녁 7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지금까지 뭘 하다 온 거야? 영주는 제가 묻는 말엔 대답도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입을 꾹 다물고선 말입니다. 그리곤 제 방문까지 걸어 잠그는 겁니다. 영주야, 지금 방문까지 잠그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화가 난 제 꾸중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주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죠.
아유, 성질머리하군. 누굴 닮아 저렇게 독한지 몰라. 결국 제가 물러섰는데요. 사춘기라 더 몰아붙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요. 딸이 한 번 고집을 부리면 어릴 때부터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주가 엉뚱한 일로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 자존심이 상했다 싶으면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고집을 꺾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주에게서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 고집을 부린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그랬던 거야? 나중에 영주에게서 이유를 들어보니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여름방학에 해외로 단기 영어 캠프를 간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말끝에 영주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너도 아빠한테 영어 캠프 보내달라고 그래. 너 정도 실력이면 금방 영어가 될걸? 됐어. 무슨 영어 캠프야. 난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도 충분해. 무슨 소리야. 다들 한 번은 갔다 오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왜? 너네 집 돈 없어? 부모님이 돈 없어 못 보내주겠대? 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가 영주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영주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친구 말에 자존심이 상해 조퇴를 했던 것이죠. 영주야, 그런 일로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 엄마 생각엔 영주 네가 걔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셈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 엄마.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걔가 셈나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영주야, 네가 원하면 우리 너 영어 캠프 보내줄 수 있어.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 아니야, 나 집 떠나는 거 싫어. 그냥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할래.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영주도 많이 유해지더라고요. 아마도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하다 보니 변한 거겠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어도 이전만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중에는 바쁜 것 외엔 딸이 속상해서 우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딸의 성격을 잘 아는 전 그날 밤 일을 모른 척하고 넘겼는데요. 하루 종일 걱정이 돼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밤 딸 방문 앞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봤는데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별일 아니었을 거야. 안심하며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희미하게 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감추느라 이불을 덮어쓴 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무슨 일이지? 영주가 왜 밤마다 우는 거야? 전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영주야, 왜 그래? 왜 울고 있는 거야? 제가 들어서자 딸은 잠시 울음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전 딸이 덮어쓰고 있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영주 얼굴이 보이더군요. 엄마. 그래, 영주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 엄마, 나. 그래, 엄마 듣고 있으니 천천히 얘기해. 엄마, 나 엄마 친딸이 아니야? 뭐라고? 나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고. 가슴에서 쿵, 쿵, 쿵 하며 돌덩어리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두었던 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고. 영주의 물음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렇습니다. 영주는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이 아닌 게 맞습니다. 영주가 100일쯤 되었을까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오빠 차를 들이박았던 건데요. 그 사고로 오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올케 언니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올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영주를 제게 부탁했어요. 영주, 우리 영주를 부탁해요. 영주도 당시 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올케가 영주를 감싸 안고 있었던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 멀쩡했습니다. 오빠와 올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영주가 저를 보고 웃더군요. 에휴, 저 어린 것이 그래도 고모라고 네가 안아주니까 웃는구나. 영주는 엄마를 찾는 것 같다가도 제가 안아주면 신기하게 울음을 그치곤 했습니다. 전 그런 영주가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미니야, 결혼도 안 한 네가 영주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됐니? 엄마, 왜 말이 안 돼요? 조카도 자식인데 영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친정엄마는 한사코 반대했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영주를 제 딸로 키우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미니야, 너 그러다 시집 못 가.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애 딸린 여자 좋다고 하겠니? 엄마, 그런 꼰대 같은 남자는 나도 싫어. 아님 나 영주랑 평생 둘이 살지 뭐. 남편은 영주도 자신이 품겠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결혼식 뒤풀이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었는데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의 첫인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 탓에 전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미니 씨 아니세요? 누구? 안진수입니다. 안진수. 남편은 혹시나 제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주말이라 장 보러 왔습니다. 미니 씨도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네네, 2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미니 씨도 이 동네 사세요? 네, 이거 미니 씨랑 저랑 한 동네 사는 이웃 사촌이네요. 뭐가 좋은지 연신 웃는 남편이 그날은 싫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마트 앞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셨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미니 씨도 등산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시간 나실 때 저랑 북악산 한번 같이 가실까요? 거기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던 날, 전 영주에 대해 털어놓았죠. 아, 그렇군요. 영주가 미니 씨 친딸이 아니었군요. 영주의 존재에 대해선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해서 시작했던 연애였습니다. 미니 씨 마음이 참 아름답네요. 저도 영주를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반대하실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 테니까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한 방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주를 자기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진수 씨,
부모님께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난 꼭 민 씨랑 결혼을 해야겠는데요. 이 남자, 미련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민희 씨. 영주 제 친딸이 아니라고 하면 언젠가 영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남편 설명을 들으니 그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가능한 주위 사람들이 몰라야 비밀이 유지되는 법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린 시댁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르신들은 영주를 친손녀라고 생각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영주가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면 남편을 닮아 똑똑하다며 좋아하셨죠. 아유, 우리 진수도 대회 나갔다 하면 상을 받아왔는데 우리 영주 아빠 붕어빵이구나. 응, 할머니, 나 아빠 붕어빵이에요. 아빠는 왕붕어빵, 난 아기 붕어빵. 아이고, 내 강아지.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하누? 시어르신들은 영주가 남편을 닮아 똑 부러진다고 하셨고요. 남편도 영주가 자기를 닮아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영주 당신 닮아 공부 잘해서 좋겠어요. 부녀가 서로 닮아서 아주 부러워 죽겠네요. 전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영주를 진짜 친딸로 여기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영주 결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주가 남자친구라며 박서방을 처음 집으로 데리고 온 날, 박서방을 붙들고 이것저것 한참을 물어보더군요. 여보, 그만 좀 물어봐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어허,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데려가려면 이 정도 테스트는 해야지. 맞습니다, 아버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십시오. 사위도 남편처럼 웃음이 많았습니다. 딸과 결혼하고 싶다며 우리 집을 찾은 사위를 처음 만났던 그날. 전 남편과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날이 생각나더군요. 당신, 우리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생각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날? 피로연에서 처음 만났고 우리 두 번째로 만났던 그날 말이야. 그럼 내가 그날을 어떻게 잊어? 사실 그날 나 당신을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그랬어? 멀리서 봤는데도 당신인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바로 달려갔지. 몇 번, 아니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을 마트에서 보는 순간 나 딱 감이 오더라고. 우린 운명이구나. 참네, 운명은 무슨. 무슨 소리야. 하필이면 그 마트, 그 시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하여튼 고마워 여보. 갑자기? 나 영주일만 해도 당신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야. 영주일? 당신 무슨 말이 그래. 영주 당신 딸 아니고 우리 딸이야. 남편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군요. 잠시 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울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아닌데? 당신 우는데? 아니, 우리 영주가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나 싶어서. 하여튼 당신 딸바보라니까. 남편은 영주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 못지않게 서운해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영주를 정말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공부하느라 독서실에서 늦으면 퇴근 후 피곤할 텐데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갔고요. 딸이 가고 싶다고 하는 콘서트가 생기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티켓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하던데 아빠 정말 티켓을 구했다고요? 그럼 아빠가 누구냐?
아유, 말도 마라, 영주야. 네 아빠 어제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그거만 쳐다보고 있더라? 와, 아빠 최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영주의 사랑한다는 애교 한마디에 남편은 그저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에 떠난다고 하니 남편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겠지요. 그래도 남편 닮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영주가 갑자기 울면서 자신의 생모가 누구냐고 제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요.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아득해지는 정신줄을 억지로 부여잡으며 딸에게 친부모인 오빠와 올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영주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는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이렇게 느닷없이 닥치다니 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입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벨이 울리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글쎄, 사부인이 울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보자 사부인은 오열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전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울고 있는 사부인을 모시고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부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딸이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주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사부인이 영주에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영주에게 친딸이 아니라고 알려준 게 사부인일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아니지. 사부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날 사부인과 영주를 통해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부인은 동창 모임에 갔다가 친구로부터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수가 네 아들 결혼할 여자도 같은 의사라며? 정말? 어머, 집안에 의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된다니 부럽다 얘. 뭘, 며느리 되려는 아직 레지던트 과정 중이야. 전문의 자격증 따려면 2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예, 레지던트면 의사 선생님이지 뭘 그러니?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의 부러움이 온통 사부인에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수가, 너 혹시 알고 있니? 응? 뭘? 한참 수다를 떨다 사부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요. 친구 하나가 사부인을 따라와서는 딸에 대해 묻더라는 겁니다. 네 며느리 될 영주라는 그애 말이야. 영주? 네가 우리 영주를 알아? 아니,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남편? 네 남편이 우리 영주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남편이 네 바깥사돈 될 사람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세상 참 좁구나. 아유, 내가 이런 말 너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얘, 왜 말을 하다 말아. 말을 꺼냈으면 끝을 내야지. 아니, 난 그냥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아우, 답답해.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내가 영주에 대해 뭘 모른다는 거야? 사실 영주 그 애 그 집 친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남편한테 들은 얘기야.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 집 아저씨가 남편한테 술김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바깥 사돈이 네 남편한테 영주가 친딸이 아니라고 했다고? 확실해?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빈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유, 아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사부인은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영주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았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미니 씨,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쩌죠? 실수?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내가 그만 술김에 건우에게 영주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말했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건우가 자꾸 영주 일로 미니 씨 험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김에 영주 미니 씨 친딸 아니라고. 네? 진수 씨, 아무리 술김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을 왜 해요? 미안해요. 입이 10개라도 미니 씨한테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잘 수습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미니 씨. 예? 다행히 영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았었고요. 그 일은 그렇게 수습이 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실수가 부메랑이 돼 딸에게 돌아왔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친구 남편으로부터 진실을 확인한 사부인은 다음 날 바로 영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병원까지 무슨 일이세요? 병원까지 찾아온 사부인을 영주가 반갑게 맞았는데요. 여느 때와는 달리 자신을 보는 사부인의 눈빛이 차가웠다고 합니다. 넌 알고 있었던 거니? 알면서도 우리 재원이와 날 속였던 거냐고? 다짜고짜 자신을 속였냐며 묻는 사부인의 날카로운 말에 딸은 어리둥절했겠죠.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빠랑 어머니를 속이다니요. 그럼 너도 몰랐다는 거니 지금? 네가 그 집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도 몰랐다는 거냐고? 네? 어머니, 제가 친딸이 아니라뇨? 영주는 지금 자신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너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영주는 뒤를 이은 사부인의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친딸이 아니라는 소리만 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사부인은 이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다고 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쏟아놓고 간 폭풍 같은 소식에 영주는 하루 종일 실수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안 선생, 오늘 왜 그래? 안 하던 실수를 다 하고. 어디 아파? 아,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컨디션 안 좋으면 잠시 쉬고 오라고. 그러다 사고 치지 말고. 아닙니다, 교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영주는 겨우겨우 자신이 맡은 환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사부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라는 얘기가 많이 불편하네. 그래, 영주 너 확인은 해봤니? 그게 바빠서 아직. 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런 중대한 일을 여태 부모님께 안 물어봤다고? 아니,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난 이미 마음 정했다. 네? 마음을 정하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충격이 큰 건 이해한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울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영주가 사부인께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우리 부모님 친딸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근본을 알 수 없는 애를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근본 없는 애라고요? 제가요?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근본 없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어렵네요. 제가 친딸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저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그래, 네 부모님은 훌륭하시네. 그런데 우리 재원이가 너랑 결혼하지 네 부모님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재원이한테도 얘기했으니 그렇게 알고 그만 끊자. 사부인의 전화는 말 그대로 딸의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친딸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충격이 컸던 딸에게 파혼 이야기까지 꺼내자 영주의 생각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영주야, 우리 엄마 얘기 듣지도 말고 전화도 받지 마. 사부인의 전화를 받고 병원 한기퉁이에서 영주가 울고 있는데 사위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난 네가 친딸이고 아니고 전혀 상관없어. 사위는 울고 있는 영주를 달래며 사부인 대신 사과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영주야. 엄마 말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나만 봐. 알았지? 오빠,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래, 알았어. 대신 끝나면 나한테 꼭 전화해.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사위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딸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30여 년을 의심 없이 살아왔는데 친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마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영주가 밤마다 울었던 자세한 이유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사부인에게 화가 치밀더군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파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울음을 그친 사부인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주야, 미안하다. 철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영주는 갑자기 달라진 사부인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파혼 얘기를 하실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는 건 또 뭡니까? 저의 날선 말에 사부인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전 영주가 유경이 딸인 줄 좀 전에 알았어요. 사부인 입에서 죽은 올케의 이름이 나오자 저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부인이 죽은 올케 언니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유경인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올케와 사부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서 단짝이 됐다고 하는데요. 2학년이 될 무렵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면서 사부인 집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참고서는커녕 점심 도시락 싸다닐 형편도 안 되었다고 해요. 정수가 나 오늘 밥을 너무 많이 싸와서 그러는데 같이 먹자. 도시락 남겨가면 우리 엄마가 또 잔소리 한 바가지 하거든. 올케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살피면서 사부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정수가 내가 실수로 같은 참고서를 2권이나 샀지 뭐야? 한 권은 네가 볼래? 서점 가니까 반품 안 된다고 하더라고. 때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부인은 올케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심없이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우정어린 마음을 사부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우정은 도시락이나 참고서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수가 너 내 동생 혜경이 알지? 혜경이?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면서?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혜경이 과외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보고 네 동생 과외를 하라고? 왜?
네 동생인데 유경이 네가 가르치면 되지. 너 동생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원래 동생은 언니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잘 못하잖아? 그럼 손이 먼저 나간다니까? 정말? 유경이 너도 그래? 아휴, 내가 혜경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혼냈더니 글쎄 일주일을 나랑 말도 안 하더라니까. 재밌다. 그래, 듣는 넌 재밌겠지. 그러지 말고 정수가 네가 우리 혜경이 과외 좀 해주라, 응? 대학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눈치챈 올케는 대입 시험이 끝나자마자 사부인에게 동생 과외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부인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올케가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유경이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사돈 어르신과 사부인은 대학 때 만나 결혼한 시시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유경이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어요. 전 그때 남편이 중국지사로 발령받는 바람에 상해에 있었거든요. 한참 뒤에 유경이랑 남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올케와 오빠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사부인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사람이 유경이었어요. 유경이가 그때 한창 연애 중이어서 6개월 안에 날 잡으라고 남편이랑 제가 놀리고 그랬는데 이 사부인 오빠분하고 유경이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상해로 가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재원이가 돌이어서 유경이 보고 제가 넌 딸 낳아서 우리 사돈 맺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유경이도 웃으면서 그러자 그랬는데 그런데 영주가 올케 딸인 걸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녁에 전화가 왔었어요. 영주가 친딸이 아니란 걸 알려준 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사부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수가 어쩌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왜 또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야? 사실 사부인도 파혼 얘기까지 꺼낸 걸 후회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파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돈 어르신이 사부인을 타박했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 파혼은 절대 못한다고 펄쩍 뛰었다고 해요. 글쎄, 영주가 누구 딸인지 나도 조금 전에야 남편에게서 들었지 뭐니. 그래서 영주가 누구 딸인데? 정수가 놀라지 말고 들어. 영주 친엄마가 글쎄 유경이래, 유경이. 뭐? 너 지금 누구라고 했니? 왜 너랑 단짝이었던 그 송유경 말이야. 영주가 유경이 친딸이라지 뭐니? 유경이 사고 나서 그렇게 되고 신우이가 영주를 친딸처럼 키웠다더라. 영주가 올케 딸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유경아, 넌 꼭 딸을 낳아. 그래서 우리 재원이랑 결혼시켜서 우리 평생 이렇게 보고 살자. 그게 맘대로 되니? 안 될 게 뭐 있어. 너 딸 낳게 해달라고 나 오늘부터 기도할 건데? 그래, 나 딸 낳아서 우리 사돈으로 오래오래 사이좋게 보자. 사부인과 올케는 그런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정작 친구 딸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영주가 유경이 딸일 줄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사부인의 긴 이야기를 영주는 가만히 듣고 있더군요. 딸이 걱정된 전 사부인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사부인은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다쳤을 마음만 걱정이 되더군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 집에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펄펄 뛰더군요. 당신 좀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 집이 문제가 아니라고. 영주 마음 다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이후에 영주 아무 말 없어? 제 방에서 꼼짝을 안 하네. 영주는 며칠 동안 병원만 오갈 뿐 이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영주랑 얘기 좀 해봐. 아니야. 지금은 영주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영주 마음만 더 다칠 수도 있어. 그럴까? 그럼 우리 영주 똑똑한 애잖아. 아마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거고. 당신 말대로 그럼 좋을 텐데. 어허, 당신 내 말 믿으라니까. 영주가 날 닮아서 정리는 빠르다고? 당신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홍역이었어. 시기가 좀 당겨진 것뿐이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지나니 영주가 제 친부모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딸 어디 가고 싶어? 나 낳아준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 순간 전 긴장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 안 봐도 돼. 나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이 궁금해서 그래. 그래, 당연히 궁금하지. 여보, 이번 주말 당신도 시간 괜찮지? 그럼 영주가 보고 싶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토요일 아침, 영주와 남편, 전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영주는 가는 내내 말이 없더군요. 오빠와 올케의 사진 앞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기분이 이상해. 응? 사진 속 이분이 내 친엄마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너 100일 때 일인데 어떻게 얼굴이 기억나. 나 상상 속에선 친부모님 사진 앞에서 울고 그랬거든? 근데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네. 실감도 안 나고. 영주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거야. 아빠 말대로 그래서 그런 걸까? 아무튼 난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 같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주는 자신의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묻더군요. 전 오빠에 대해, 올케 언니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아빠도. 나 이렇게 키워줘서. 딸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동안의 무거웠던 근심이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엄마 지금 우는 거야? 울기는 하품해서 그런 거야.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좀 피곤하네. 전 얼른 눈물을 닦으며 운전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 역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군요. 딸 일이라면 저보다 더 마음이 약해지는 남편답다 싶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동안 아빠 엄마 속썩였으니 점심은 내가 쏠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속썩이다니 영주야. 그런 거 없어. 우리 딸 얼마나 효년데. 역시 아빠는 늘 내 편이라니까? 오빠와 올케 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유독 하늘이 파랬습니다. 오빠, 언니, 나 영주 정말 잘 키웠지? 그래, 고맙다. 네 덕분에 영주가 멋진 어른이 됐어. 고마워요, 아가씨. 내 부탁 들어줘서. 오빠와 올케가 마치 제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사위는 그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님, 저 또 왔습니다. 장모님은 누가 장모님이야? 사위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부인이 했던 언행을 생각하니
사위가 곱게 보이진 않더군요. 우리 장모님 아직 화 안 풀어지셨구나. 어, 오늘은 제가 뭘 해야 장모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요? 박서방 각오 단단히 해야 할걸. 자네 장모 한 번 삐치면 오래 간다고. 아버님, 그러니까 저한테 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까요?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살겠나? 자네 장모 저러면 나도 꼼짝을 못 한다니까. 아니,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편이라니? 곧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럼요, 장모님. 사위도 자식인데 예쁘게 좀 봐주세요. 사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역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와 사죄를 하더군요. 사부인, 제가 미우시더라도 우리 재원일 생각해서 마음을 푸세요. 재원인 영주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다니까요. 영주야, 넌 나 용서하지? 어머니, 용서라뇨? 어머니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영주, 이렇게 마음이 고와서야. 어쩜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네 친엄마도 너처럼. 아니, 사부인, 지금 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영주가 유경이 닮아서 착하다고. 여보,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사부인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어떤 날은 바깥사돈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더군요. 사위와 사돈 어르신의 태도에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만 그래도 사부인께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부인, 네 사부인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사부인께 한 가지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네? 무슨 다짐요? 살다 보면 앞으로 영주와 박서방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영주 편이 돼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사부인.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영주, 제가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요. 그 말 제가 믿어도 되죠? 네, 제가 유경이 생각해서라도 절대 영주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사부인, 원하시면 여기서 각서라도 쓸까요? 아니, 뭐 각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당신도 마음 푼 거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지난 일은 잊자고. 맞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우리 건배할까요? 영주는 저보다 더 쿨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은 모두 잊었는지 사부인을 꼬박꼬박 어머니라 부르며 챙기더라고요. 어머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 우리 영주가 권하니 한번 맛이라도 볼까? 영주야, 난 내 건 없니? 아버님, 당연히 여기 있죠. 짠! 아버님 거. 역시 며느리가 챙겨주는 게 최고라니까. 재원이 녀석은 무뚝뚝하니 재미가 없어. 아버지, 언젠 저만한 아들 없다고 하시더니 영주 오니까 전 안중에도 없으세요? 응, 없다. 넌 진즉 내 눈밖에 났어. 아버지, 영주만 좋아하시고 정말 너무하신데요? 사돈 어르신, 결혼 전까진 영주 아직 제 딸입니다.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죠? 아이고,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안 되겠다. 재원아, 당장 내일 식 올려.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 영주가 어떤 딸인데. 어머, 지금 사돈끼리 며느리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영주야, 넌 좋겠다. 인기가 많아서. 그럼요, 엄마. 영주 대학 때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다고요. 으이그, 내가 어쩌다 저런 팔불출을 낳았을까? 사부인,
제가 너무 귀한 딸을 낳아서 새삼 죄송해지네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 험한 산 하나를 같이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산을 넘을 때는 서로에 대해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넘고 보니 사돈 어르신들이 더 이상 남 같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부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부인, 유경이 시누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 사부인이 이젠 남 같지가 않아요. 영주도 그렇고요. 네, 저도 그렇네요, 사부인. 죽은 올케 언니가 이어준 인연인가 싶어 박서방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유경이와 못다한 인연. 저 평생 사부인과 행복하게 이어가고 싶어요. 산을 넘고 나니 푸른 평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평원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웃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영주와 박서방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분명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낼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사돈 어르신들과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